이제는 1900입니다. 이 반등의 힘으로, 기술적인 힘으로 뚫어낼 수 있을까? 혹은 또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내일장에서의 힌트 먼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체로 이 반등의 목표치 1900선 안팎 증권가에서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역시나 근처까지는 올라오는데 내일장 여기서 뚫어낼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변수부터 보겠습니다. 어디에 포인트 맞추고 계신가요? 네,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뭐 국내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뭐 해외 변수들, 뭐 중국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국제 유가 그리고 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뭐 통화 정책 공조 같은 좀 해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결국엔 이제 그 해외 변수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결정이 되죠. 이제 오늘부터 외국인 수급이 이제 매수 우위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역시 이 해외 변수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외 변수에 따라서 내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오늘의 이제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떤 이벤트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중국입니다. 그 중국 금융시장이 최근에 이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모습이죠. 연초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했던 배경이 이제 중국 금융시장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중국의 어떤 위안화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되었고, 거기에 또 글로벌 투기성 자금들의 어떤 위안화 약세 베팅까지 더해지면서 위안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세 전환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좀 자금 유출이 나타났었죠.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이제 그 위안화 하락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제 연초 이후에 국내 증시 하락의 결정적인 배경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빠른 속도로 좀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외환 당국의 어떤 위안화 방어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그 중국의 의지대로 위안화가 좀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이제 다시 이제 강세 전환을 함으로써 또 중국에서의 어떤 자금 유출 우려가 굉장히 완화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자금 유출이 이제 완화가 되면 또 중국 증시의 또 자금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덜 긴축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 중국 지수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방향성이 바뀌어도 좀 이쪽으로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해 종합 증시가 크게 오르는 것도 이제 이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종합해 보면 내일도 중국이 위안화가 계속해서 좀 절상 압력이 지속되고 여기에 따라서 중국에서의 어떤 자금 유출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시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 수급 계속 좋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추가적으로 좀 안도랠리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제 유가가 있겠죠. 중국 이슈 만만치 않게 국제 유가도 그동안 굉장히 이제 증시 하락의 좀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밤에 이제 그 사우디와 그다음에 러시아가 감산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결과에 따라서 또 국제 유가가 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해 준다면 이 부분도 역시 그동안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크레딧 리스크들이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호재성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증시에는 좀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유가 이렇게 좀 집중해 주셨는데 물론 이 두 가지 결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의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고 계신 이 전망하고요.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외환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됐고 여기에 따른 어떤 중국 본토에서의 자금 유출 우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 또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좀 완화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국내 증시를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2월 말까지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안도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코스피 상단은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 생각을 해놓으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식을 좀 매수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업종이나 종목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일단 포스코, GS건설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코는 대표적인 중국 경기 관련 민감주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좀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일단 개선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 실적도 계속해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좀 점진적으로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포스코를 추천을 해드리고 건설업종 중에서는 이제 GS건설 가장 선호를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좀 실적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요인이 실적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 할인 요인이었던 실적에 대한 신뢰가 다시 되살아난다면 주가도 다시 좀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 좋지만 GS건설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도 일단 수주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인도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2016년도 계속해서 좀 실적을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작용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으로 가격 매력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될 거란 판단이시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골든타임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